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미국 그 FOMC에서 성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 성명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예상과는 예상에 못 미치는 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뭐 상세하게 살펴보기도 이전에 간략하게만 보면 어쨌든 뭐 금리를 동결을 했죠. 당연히 시장이 좋아져야 금리를 동결을 좀 하면서 그 금리가 동결이 되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그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이나 여러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좀 없어야지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상승과 함께 경기의 상승과 함께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데 여전히 제로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울러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현재 이 팬데믹 현황이 여전히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백신을 통해서든 혹은 뭐 치료제를 통해서든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지만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과 플러스 어떤 추가적인 뭐 대책이랄까요? 아니면 시장에 자금을 푼다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렇다 할 나이스한 대책은 없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FOMC 성명을 보고 나서 많은 뭐 미국이든 소위 말하는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든 상황은 여전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악화 일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기다려만 보자 라는 식으로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고가권이죠. 주식 자체가 그죠?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 하루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9시고요. 선물 지수를 좀 보면 미국 시장 11시 반에 열리니까요. 나스닥 선물 그리고 뭐 S&P 500 선물 다 보면 다행히도 아직은 플러스권입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플러스인 상황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혹은 뭐 미국이 그렇게 썩 선물 지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도 우리 시장이 좀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밀리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시장이 밀리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 셀트리온을 뭐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데 시장이 밀리면 개별 종목들도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시장이 밀리면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물론 셀트리온은 괜찮았죠. 외국인 순매수가 10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승인이 나면서 나올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수를 좀 봐야만 된다. 지수가 또 눌리면 그 지수가 눌리는 것을 보고 대응한다라고 표현하죠. 리스크 해지라는 차원에서 주식 좀 비중을 줄이든지 하면서 혹시라도 신용 쓰신 분들은 140% 언더로 안 떨어지게, 그리고 특히 이런 안 좋은 시장 이를테면 고가까지 올려놓고 지금 조정으로 깊게 좀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추세 꺾였을 때는 절대 미수는 쓰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나름대로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조정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지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FOMC의 어떤 이런 발표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썩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많이 눌렸어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사줬기 때문에 이 정도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을 봤을 때는 다행히 아직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2시간 이후 11시 30분에 우리 시간으로 다우와 나스닥 S&P 500까지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본다면 내일 시장도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얼핏 그냥 추측하고 주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찌됐건 뭐 FOMC 회의에서 썩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대책도 없었고 긍정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 국면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한금 투자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조선비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뭐 보시면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 판단이 소폭 하향 조정됐을 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금리 자체를 높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금리를 높여도 시장에 안 좋은 충격이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표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안 좋은데 막상 또 그 추가적으로 경기를 높일 만한 부분들은 오로지 뭐 백신이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뭐 돼야지 되고 이런 얘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뭐 명과 암이 있으면 밝은 빛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언제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좋은 또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은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여질 때가 올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의 어제 발표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아시아경제에서 이 기자님 누구신가요? 예, 김지희 기자님에 따르면 레캐로나주 허가가 임박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속도. 그렇죠. 뭐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뭐 3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죠?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예상이 되고 지금 어쨌든 뭐 자문을 그 중앙약심에서 조금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허가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는 될 것이다. 아마 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제가 이 삼형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물론 뭐 이제 중증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라면 중증으로 될 수 있는 환자들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임상이 좀 더 진행이 돼서 경증 환자를 통해서 임상이 많이 진행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더욱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많은 그 이 CTP59만큼의 효능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그 경쟁 코로나 치료제의 확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CTP59만큼의 효능이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임상 3상을 좀 진행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상당히 좀 쭉 밀려버릴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만큼은 삼형제 중에서 잘 버텨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셀트리온을 보시면 그래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양봉을 1.67%. 근데 이제 밀리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대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시초에 밀려버렸죠. 시초에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 밀린 부분은 업종 차트를 보면 뭐 셀트리온의 어떤 그 악재라기보다는 어제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나이스하게 썩 뭐 그렇다 할 이렇다 할 어떤 뭐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시작했거든요. 갭으로 그죠? 갭으로 밀어버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어떤 이 지수 아까도 말씀드린 지수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지수의 영향으로 그냥 밀려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빠진다라는 얘기랑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유지하면서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마감했고 매동을 보니까 외국인이 1090억을 샀어요. 근데 이게 코스피의 금일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죠?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셀트리온을 제외한 헬스케어와 제약은 그죠? 헬스케어 여기 뭐 제약은 없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은 좀 밀렸어요. 보시면 제약도 윗꼬리 달고 밀리고 그죠? 헬스케어도 양봉 약간의 양봉이 좀 윗꼬리 단양봉이죠. 근데 매동으로 봤을 때 제약은 개인만 샀고 헬스케어는 외인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상황으로서 진행이 된다면 헬스케어나 제약이 좀 눌리고 안 눌리고 몇 프로 2, 3% 상관으로 그런 것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매도가 폭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이다. 어찌 보면 물량을 좀 소화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매도 물량을.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 거래량이 좀 죽은 상태에서의 윗꼬리다라고 보면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눌리고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오늘 시초에 밀렸지만 종가로 가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마감을 했고 아울러서 그 외인도 좀 들어와 주면서 1000억 가까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조정 국면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 3일째 빠지고 이 22평선을 좀 뚫었어요. 이게 만약에 많이 빠지면요. 만약에 많이 빠지면 300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이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죠? 1000억. 근데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1900억. 이거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코스피는 1900억, 1조 9천억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외인이 1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이 3,700억 팔았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1조 5천억 팔았는데 1000억은 셀트리온을 순매수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도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미리 순매수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정 국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차트로 말씀드렸던 이 지수의 조정 국면이 끝나고 저는 그게 3000포인트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보통 빠지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또 뭔 소식이 나올 줄 압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내일은 시장이 좀 눌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일 시초는 좀 눌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조금은 지수가 들어 올려주면서 뭐 아래꼬리다는 양봉이라든지 그죠? 아래꼬리다는 음봉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망치형이죠. 요런 게 망치형이거든요. 요런 게. 그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든지 한다면 요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 있지만 여기서 1차적인 어떤 그 지지 그죠? 지지가 좀 이렇게 받아주면서 월요일 시장에서는 최소 시초가에는 좀 들어 올리면서 가는 움직임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셀트리온을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게 어쨌든 양봉을 만들고 끝났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시장을 좀 보고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한번 2월 초 정도까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CTP59 레키로나주의 실제 이제 판매 허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을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차트상으로 좀 움직여 주지 않겠나. 여기서 지금 요 구간이죠. 35만원 정도 라인하고 34만원 정도 사이에서 눌림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뭐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좀 그 합리적인 정도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고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는 2월달에 이 CTP59에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치료제로 쓰이는 부분들 그게 최소 국내에는 오케이가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매동을 봤을 때도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과매도권이고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조금 움직임을 틀어 올리면서 계속 내일 하루 조정받더라도 추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약과 헬스케어는 오늘 매동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 특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도 팔았죠. 그렇지만
제약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20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움직였다 시작하면 굉장히 가볍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종목을 전체 다 관중에 두고 나서 옥신각신하면서 올라가겠지만은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제일 나을지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보시면서 지금 이 타이밍부터는 뭐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추세를 좀 틀어 올리는 움직임을 가지 않겠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서 갈 때 그냥 손 털고 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수량을 늘려갈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악재라든지 이슈를 통한 급락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추세 상승의 전환을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고 지난번 만들어냈던 1차적인 저항과 2차적인 저항 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전고점이겠죠. 이런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셀트리온과 제약, 헬스케어 공이 세 종목 다 동등하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락은 셀트리온 제약보다 더 했나요? 조금 덜 했죠? 조금 덜 하고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170억 가까이 또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와줬습니다. 선유미 기관의 매동은 안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기관은 정말 요즘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관이. 그런데 뭐 외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스하다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누려서 갈지 지금 차트 보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제약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지, 헬스케어도 다시 한번 쌍바닥으로 요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정확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에서 13만원 14만원 정도 라인에서는 버텨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어찌 보면 분할 매수로 다음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조금씩 이렇게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FOMC의 이슈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지금 백신도 그렇고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같이 밀렸고 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아마 내일까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셀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시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주식 100%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고 수익권이 있었던 종목들은 매도를 하면서 신용으로 산 종목들은 담보 비율을 높여놓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니까요. 좀 물려있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들고 가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 현재 상황에서 내일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시작할 거라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지금 선물이 뭐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 선물이 어쨌든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선물이요. 그리고 오늘 11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할지 그 두 가지를 좀 보신다면 내일 시장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조금 애매하게 빠져버리면 내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쭉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30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빠졌다가도 한번 불 붙으면 강하게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담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마음 느긋하게 좀 하루하루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큰 급락도 큰 급등락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여론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번 주를 잘 넘어서 다음 주 시장의 반등과 함께 세 종목 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